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스키 Q&A 시간입니다. 그냥 갑자기 만들었는데요. 가끔 이 여러분들이 저기 댓글로 뭐 질문 같은 거 해주시는데 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거는 답하는데 좀 뭐랄까 글이 길어지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리플로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뭐 영상 어차피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서 저는 편집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올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뭐 질문 있으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위스키 마시다 보면 배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스키에도 뭐 배치가 써 있고 뭐 배치 1, 배치 2, 뭐 스몰 배치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배치는 위스키의 생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위스키는 다 배치가 있습니다. 이걸 표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다 배치는 있어요. 이 배치는 뭐 위스키뿐만 아니라 비단 뭐 모든 뭐 생산 공정에서 너무 많이 쓰는 얘기죠. 근데 위스키는 조금 특수해요. 위스키는 좀 특수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제가 오늘 여기 뭐 조그만한 캐스크들을 몇 개 꺼내놨어요. 위스키의 이 최소 생산 단위는 캐스크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는 사실 뭐 인간이 만들지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정말 오차가 없이 위스키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 배럴마다 캐스크마다 위스키의 맛은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똑같은 캐스크 쓰고 똑같은 거 뭐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도 위스키는 맛이 다 달라요. 캐스크마다. 뭐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하나 더 파야 될 것 같고 좀 영상이 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캐스크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 두 개의 캐스크가 같은 날 뭐 한낮 한시에 뭐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10년 뒤에 꺼내 보면 알코올 도수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그래서 이 한 캐스크만 갖고 제품화를 하면 그게 바로 싱글 캐스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싱글 캐스크 뭐 글렌드로낙 싱글 캐스크 시리즈 있죠. 요 지금 이 글렌드로낙은 써 있어요. 캐스크 넘버도 써 있고 몇 병이 나왔는지도 다 써 있습니다. 257병 나왔고 요거는 164번째네요.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캐스크끼리는 맛도 다르고 뭐 물을 안 탄다면 도수도 다 다릅니다. 이게 싱글 캐스크인데 그렇다면 이 싱글 캐스크 하나도 한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요것도 요것만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배치예요. 근데 굳이 배치라는 거 뭐 스몰 배치 이런 건 안 쓰죠. 뭐 먼 배치 이런 거 안 쓰죠. 이미 싱글 캐스크라는 말에 그 한 배치가 됐다. 한 공정만으로 이 한 캐스크에서만 만들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배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중복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배치를 어떻게 쓰냐? 뭐 가장 흔하게 요새는 특히 배치를 많이 쓰죠. 최근에 출시된 이 주인이 바뀌고 출시된 글렌알라키 증류소 볼게요. 배치 1입니다.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1입니다. 얘는. 이렇게 배치 1. 배치 1은 뭘 뜻하냐? 싱글 캐스크는 아니에요. 싱글 캐스크 안 써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요 하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이 제품화를 했고 그 첫 번째 배치, 첫 번째로 낸 제품이 이 배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배치 표시를 하냐? 왜냐면은 최소 생산단이 뭐 몇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00병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도 이거 다 팔면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배치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캐스크를 섞겠죠. 그렇게 섞어서 만든 제품은 이 배치 1 처음에 나온 애랑 알코올 도수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근데 아무 정보 없이 그냥 판매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좀 혼란스럽겠죠. 같은 술에 같은 이름인데 맛도 다르고 알코올 도수도 달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본인들도 이 차이를, 이 다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배치 1, 배치 2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리뷰했었던 어딨죠? 라프로익 배치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뭐 캐스크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제품화를 11번 했다는 겁니다. 이건 배치 11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쓰고요. 근데 뭐 물론 배치가 표시 안 된 것들도 많아요. 요런 제품들. 이거 라프로익 10년인데 이건 뭐 배치 이런 거 얘기 없죠. 근데 이 라프로익도 수량은 많겠지만은 다 배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다 배치를 내부에서는 다 표시를 하고 배치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배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요 라프로익이랑 이 전에 생산된 다른 배치의 라프로익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맛이 다릅니다. 네. 근데 요런 뭐 엔트리급이라거나 이렇게 대량 생산, 비교적 생산이 많은 거는 많은 캐스크를 섞기 때문에 블렌딩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대체로 맛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배치 설명 안 해도 맛의 편차는 적어요. 근데 한정판이나 소량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 도수가 달라지는 물을 타지 않는, 그리고 증류소 사이즈가 적은 애들, 거기서 나오는 한정판들, 이런 거는 굉장히 소량을 블렌딩하기 때문에 배치가 적죠, 수가. 그렇다 보면은 맛도 너무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1000개, 내가 캐스크를 1000개를 선택해서 섞는 거랑 2개만 선택해서 섞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맛이 이 2~3개를 섞어서 뭐 10개를 섞어서는 맛을 꾸준하게 그렇게 계속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소량 블렌딩을 했을 때, 소량의 캐스크를 섞었을 때는 이 배치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맛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유명 증류소들, 이 라프로익으로 설명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글렌파클라스도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이건 글렌파클라스에서 나온 105 아닌 캐스크 스트렝스 시리즈인데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것도 배치 1이에요. 이렇게 배치 1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하는 증류소들도 이렇게 한정판이나 캐스크 스트렝스와 같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치를 표시해서 이 배치마다 다른 알코올 도수에 대한 얘기도 설명도 되고 맛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배치 표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스카치 위스키에 좀 국한된 얘기예요. 뭐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스카치 위스키는 비교적 이렇게 배치 정보나 생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배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량 한정판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이 연도, 예를 들어 이거 라가블린이죠. 라가블린 12년 캐스크 스트렝스 시리즈인데 매년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들은 생산 연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해에 요 위스키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배치인 거예요. 이렇게 생산 연도 표시는. 아니면 뭐 이렇게 병수를 뭐 9,000병 이렇게 병수를 표기해서 이 배치마다 다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질문해 주신 거는 그거였잖아요. 싱글 캐스크랑 스몰 배치가 같이 써 있는 건 뭐냐. 사실 두 개는 같이 써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싱글 캐스크도 스몰 배치이기 때문에 뭐 같이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이 쓸까? 이 스몰 배치는 사실은 이 법원에서 많이 써요. 이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사실 스몰 배치를 잘 안 씁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배치 1, 2, 3나 뭐 몇 년도에 생산됐고 뭐 몇 병이 생산했다라고 정보를 자세하게 좀 밝혀요. 근데 법원 위스키들은 그냥 스몰 배치라는 말을 좀 남발합니다. 예.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몰 배치는 좀 사실은 원래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좀 한정판 개념이 커요. 그래서 뭐 대량 생산하던 증류소에서 소량 스몰 배치로 뭐 특별한 블렌딩이나 특별한 컨셉으로 한정판으로 생산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엔트리급보다 스몰 배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더 위스키를 좀 신경 쓴 것 같고 좀 더 뭐 좋은 거, 좀 더 소량 한정판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가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 배치를 뭐 모든 위스키에다 거의 남발을 해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스몰 배치랑 싱글 배럴이 같이 써 있죠.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좋은 말들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 배치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버번 위스키에서는. 이 스몰 배치는 사실 그 규정이 없어요. 뭐 1000개 섞든 100개 섞든 다 스몰 배치라고 붙이면 그냥 스몰 배치예요. 내 생각에서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스몰 배치라고 하면은 스몰 배치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싱글 배럴임에도 스몰 배치 그냥 붙입니다. 네. 뭐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런 버번 위스키는 사실 이렇게 정보를 그렇게 스카치 위스키처럼 많이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 뭐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스카치 위스키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가지 증류소에서 한 가지 이름의 위스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버번 위스키는 뭐 만들지도 않은데 자기네들이 마치 만드는 것처럼 이름 붙여서 파는 경우도 너무 흔하고 한 가지 증류소에서 뭐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판매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근데 정보는 또 없죠.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같은 곳에서 나온 거지만 뭐 전혀 다른 위스키, 다른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좀 폐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서는 싱글 배럴과 스몰 배치를 같이 쓰는 보틀들도 꽤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쓰였을 때는 싱글 배럴이 우선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질문 주신 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고 사실은 좀 비판받아야 마땅할 부분입니다.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 스몰 배치라는 어떤 그 본래 갖고 있는 그 단어의 기능마저 상실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요새 뭐 버번 위스키가 많이 이제 인기도 있고 판매도 많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좀 이름에 많이 오르락 내리는데 이럴수록 이런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런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용어의 남발이나 어떤 정보의 좀 투명성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뭐 앞으로 버번 위스키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리할게요. 배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가지의 생산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배치는 맛이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 캐스크를 섞어서 뭐 정말 많은 데는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섞어서 몇만 단위의 생산 단위를 나가죠. 근데 그런 애들은 블렌딩이 좀 자유롭죠. 많은 캐스크를 섞을 수 있기 때문에 블렌딩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어서 품질 유지가 쉽다. 근데 스몰 배치, 몇 개 섞지 않는 이 캐스크들은 맛의 균형을 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치를 표시함으로써 이제 이 맛이 다름과 뭐 한정판적인 성격을 표시를 한다. 특히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그 배치마다 알코올 도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른 알코올 도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배치는 위스키의 최소 생산 단위이고 배치마다 맛이 다 다르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치를 표시해주고 근데 최근에는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마다 그래서 다른 위스키를 모으고 맛보고 이 소비자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좀 배치 표시가 좀 더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배치에 대한 한정판적인 성격, 좀 소량 생산적인 성격, 약간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같은 이런 성격 때문에 버번 위스키에서는 이 스몰 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거. 스몰 배치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남발해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남발할수록 스스로 생명력을 깎아먹는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위스키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